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좀 약간 쌀쌀하고 쌀이 눈도 좀 약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 안전하게 출근하시고 또 이런 날씨 속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지체하지 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공은 먼저 실천하는 사람에게 간다. 잭슨 브라운 주니어. 감자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만 개발하고 그친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아침 방송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그런데 제가 능력이 되고 제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주제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넘쳐납니다. 제가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북한에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 5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제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경험담들 군대 생활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여행 이야기 그리고 또 맛집 이야기 등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제 이야기를 할 거리는 너무너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좋은 명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공은 먼저 실천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 집값은 떨어진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전에 집값이랑 20년 전에 집값이랑 지금의 집값이랑 20년 전에 집값이 더 쌌지 지금의 집값이 더 싸진 않았을 거고 또 20년 전에 서울을 갖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또 희망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 또한 이왕 전세 월세 살 거면 그냥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대출 이자 원금 갚으면서 편하게 거주하고 또 자산을 갖다 불려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먼저 실천하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감자 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고양시는 서울로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제 주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에 듣기가 좀 불편하시면 그냥 제 유튜브 방송을 갖다 끊고 아니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가 당장 올해 서울 편입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의 논의에 거쳐서 정말 고양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꼭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일산 소사선 서해선이 연장되게 되면 정말 고양시가 크게 또 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또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서 저 또한 가슴이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양시 자체적으로만 인구만 늘어나는 그런 베드타운으로는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 또한 고양 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되었고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4월 10일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최근에 또 알게 됐던 사실인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도에 서울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삼송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이쪽은 02번호를 쓰잖아요. 또 하남 일부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과천도 02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80년도에 일단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고 전화국에서 지금 관할 전화국이 불광 전화국에서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서울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공의번호로 해가지고 전화 선로를 깔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번호를 쓰는 거죠. 근데 이 공의번호를 쓰는 지역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광명시도 있고요. 하남시 일부, 그 다음에 과천시 또한 공의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그때 당시에 한 4, 5년 전에, 6, 7년 전에 왜 고양시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덕은이 공의를 쓰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전화국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고양군이 예전에 70년도에 지금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구파발 쪽이 은평구가 예전에 고양군이었습니다. 동대문 일부도 고양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돼서 지금 서울시가 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조선시대 때보다 더 확장된 건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든지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안 되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고, 서울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군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질 텐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에 19일 날 빠숑님하고 만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이 기후 동행 카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그 19일 전날도 제가 서울을 갔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후 동행 카드가 고양시는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애청자분이 고양시도 기후 동행 카드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워치의 김진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만 고양 시민도 기후 동행 카드 쓴다. 이게 뭐냐면 김포시는 이미 지금 상반기에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일에 이제 이르면 상반기부터 고양 시민도 기후 동행 카드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5일 날 발표를 어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6일부터 기후 동행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 상반기 내에 이제 기후 동행 카드로 해서 말 그대로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월 25일부터 지금 기후 동행 카드를 쓰는 것으로 지금 또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청사에서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께서 이제 참석해서 고양시의 기후 동행 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동행 카드 시범 사업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통합 정기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로 오고 가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2,000원 전후 그렇다고 하면 왕복을 하게 되면 거의 4,000원인데 예를 들어 20일을 갖다 다닌다고 하면 8만 원이 넘어가요. 또 환승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이 지금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 동행 카드를 서울시에서 이제 이거를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이런 협약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이제 기후 동행 카드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고양시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3월 25일 날 구체적인 이제 협약을 맺었고 빠르면 상반기 내 예를 들어서 4월 달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6월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전에 이런 시범 사업을 저희 이제 고양시도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카드 가격은 62,000원이고요. 서울 지역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면허버스, 시내 및 마을버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버스는 안 되고 서울시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내나 마을버스가 다 해당되고요. 따릉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호선부터 3호선, 예를 들어서 5호선, 6호선, 7호선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하철 세부 노선에 3호선에서 지축 5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울교통공사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되어 있고 지금 일산선이라고 불리는 3호선인데 대화에서 이제
말 그대로 구파발역까지는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드 구매 및 충전은 지난 1월 23일부터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기후동행 카드를 찍고 가니까 거기에 저희 그 카드 이제 단말기 찍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도 이게 좀 되면 좋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기후동행 카드가 참여 업무 협약을 맺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기 신도시인 고양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8만 명에서 지금 넘어가서 조만간 109만 명, 110만 명이 지금 달합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지자체 중에서는 뭐 용인시, 수원시가 지금 100만이 넘었고 이제 화성시 또한 지금 100만이 넘었지만 말 그대로 서울시하고 인접해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고양 특례시가 인구가 가장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번 협약에 따라 가지고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 여기서 이게 이제 일산선이에요. 일산선. 대화에서 삼성 구간, 그리고 경의중앙선 10개 역사, 뭐 탄현에서 항공대 이제 그런 구간, 서해선 6개 역사, 일산에서 능곡 등의 26개 역사가 말 그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노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화에 살고 있어요. 그럼 대화에서 찍고 서울로 들어와도 이런, 말 그대로 기후동행카드의 그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양 지자체는 26개 역사에 대한 서비스를 이르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774번 버스 등의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이제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작지만 우리 고양 시민들 제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비 오는데 7시가 못 돼서 정말 삼성역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고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양시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입니다. 감사스마일도 한 달에 거의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서울에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차로 가는 것보다 지하철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고 제발 막차 시간도 조금 늦춰서 서울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그런 교통의 그런 편리함을 좀 누릴 수 있게 고양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금 4월 10일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 분들께 정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 달 30일부터는 김포 골드라인에서는 기후 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에서도 작년부터 이 기후 동행카드라든지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갖다가 해 나가야겠다라고 정말 김포시처럼 같이 좀 맞춰서 나갔다라고 하면 아마 30일부터 고양시도 이것들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제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고양시 참여 지하철 우선 도입하고 15만 명 통근자의 혜택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만 명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는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25일 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이 이게 됐다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고양시장님께서도 생각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구나라는 저는 정말 반가운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지금 많은 후보들이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냉정하게 고양시의 미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미래 4년을 갖다 책임지를 4년이라는 이 시간이 제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4년이라는 시간 어떤 분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고양시와의 협약은 경기 북부 거주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교통 협력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메가시티 서울로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로 또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김포시라든지 고양시는 한강을 또 끼고 있고 더 나가서 자유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올림픽대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자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삼중 규제를 갖다 벗어나서 이번에 서울시를 등에 업고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친 거 아니냐, 안 될 건데 너가 왜 자꾸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정말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뭐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JDS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데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제가 소신껏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머니에스에서 이동환 시장님이 고양시 경쟁력 확보에 위해서 메가서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갖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양시장님의 이런 역할인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나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일단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메가서울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2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에 지금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메가서울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당론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해서 이제 수용을 갖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메가서울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의 윈윈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의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정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고양 시민만 바라보시고, 만약에 고양 시민만 바라보신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시장님의 그런 직위보다 더 좋은 그런 위치로 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고양시의 미래를 보십시오. 앞으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창릉 3기 신도시도 개발해야 되고 대곡 역세권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CJ 아레나 공연장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에 재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그런 재정을 도와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재정 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시의 주민세랑 고양시의 주민세는 완벽하게 서울시의 주민세가 절반 정도 쌉니다. 고양시 시민의 주민세가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시민들은 이런 기후동행 카드로 본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6만 원 가지고 정말 한 5만 원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들이라든지 20, 30, 40 세대들이 앞으로 고양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네요. 덕은에 고등학교 없습니다. 근데 덕은 바로 200m 바로 앞에 상암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시다 보니까 학교를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향동고등학교 가는데 버스를 타고 40분간을 가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불필요한 행정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스마일은 정말 우리가 고양 시민이 원하는 고양시에서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가야 된다라는 정말 강력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여러 가지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로 남아있어서 경기 북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 편입이 바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년에서 빠르면 2년, 더 늦으면 3년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제 또 지금 용인 특례시 가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의 또 그런 소식을 접하고 경기 남부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인접해 있는 고양시는 언제까지 배드타운으로 전락해 있어야 되고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 3중 규제로 계속 고양시 우리는 좋은 동네, 우리는 살기 좋은 동네, 쾌적한 동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겁니까?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이 기후동행카드 제가
정말 이거 정말 고양시에서도 기후 동행 카드를 갖다가 쓴다라고 이 발표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오늘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 제가 이 소식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6월 30일까지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협약 맺으셔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실무적인 걸 맞춰가지고 정말 4월달 내에라도 뭐 정말 빠르게 이 기후 동행 카드를 고양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입니다. 감사스마일TV 방송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저 또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머릿속에만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있지만 감사스마일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을 제가 인풋해 있는 거를 지금 감사스마일TV 아침 방송에 제가 아웃풋으로 제가 조금 더 제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제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